첫째도 친자가 아니고 둘째도 친자가 아니고 셋째는 아예 출생신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석정욱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크게 이제 소송을 하는 것도 있고 합의 이혼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당사자 간의 이혼에 관한 의사가 합치됐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말하고요. 재판상 이혼은 반대로 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일부라도 다툼이 있을 경우에 판결에 의해서 이혼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성격 차이가 압도적으로 1위, 경제적 문제가 2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시적인 기책 사유에는 찾아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가지고 이혼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협의 이혼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고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부정한 행위라던가 폭력으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느껴집니다.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배우자가 소위 바람, 외도, 불륜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정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관계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체적 관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음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일체의 행위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사랑이다. 우리 성관계는 갖지 않았기 때문에 불륜이나 상관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가능한가요? 실제로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간녀, 상간남들이 나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히 정말 고뇌를 같이 하는 친구관계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많이 대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정서적 외도, 자기야라는 애칭을 사용한다든지 사랑해라고 그런 감정 표현을 한다든지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관계는 안 했는데 두 남녀가 모텔에 들어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 상담하면서 얘기하고 영화 한 편 보고 나왔어요. 이거 배우자 아닌 사람과 그렇게 했을 때 상간행위가 되는 걸까요? 숙박업소를 같이 들어간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숙박업소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실관계들은 다르고요. 그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외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툴 만한 사정들이 한두 개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변호사가 캐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혹은 캐치를 했다면은 어떻게 그거를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와이프가 제가 20년 전에 한 잘못을 가지고 저한테 이혼소송도 할 수 있나요? 민법은 이혼 사유 중에서 제1호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그리고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해 두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지고 다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과를 하고 나서 새로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이혼 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부정한 행위는 제척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없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그것을 회피해서 이혼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혼을 못한다고 망설이지 마시고요. 일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특이한 사건이다 하는 사건이 좀 있으실까요? 친자가 아닌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네네. 제가 많이 담당을 해왔는데 아이 3명이 전부 다 이제 친자가 아닌 거죠. 첫째를 유전자 감식을 해서 친자 확인했는데 첫째도 친자가 아니고 둘째도 친자가 아니고 셋째는 아예 출생신고를 하지를 않았어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혼외자였던 거죠. 그 친자 확인의 부분도 결국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실관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도 그러면 부정한 행위가 인정이 돼서 결국엔 재판상 이혼이 승소로 갔던 사건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적으로 검사하는 결과는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고요. 법정에서 친자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혼 사유를 떠나서 대부분의 이혼을 의뢰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이혼 소송 전이나 후로 굉장히 많은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이혼까지 도달하시거든요. 이혼 사건만큼은 가정의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인생이
많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승소 자체보다는 치유와 회복 이런 것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해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던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시다가 오시는데,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국가가 잘못된 혼인관계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나쁘다고만 보실 게 아니고 본인과 그리고 아이들, 가정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할 때는 빨리 결심을 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고된 이혼 절차를 저희 변호사랑의 석종욱 변호사 지효석 변호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